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110일 만에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맑아진 중국의 공기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올겨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마스크 때문에 입은 답답해도 눈은 참 시원했는데 말이죠. 벌써부터 눈도 맵고 가슴도 답답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 부분을 전격 인수하기로 했고 중국이 이 결정을 환영한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인수 대상에 인텔 중국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도 포함되거든요. 중국에선 이번 인수로 다롄 공장의 대규모 인력 고용과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반도체 사업에도 좋은 소식이긴 하는데요. 오늘은 괜히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에 머리가 띵해서 나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해 부당한 조기 폐쇄 결정을 했다는 취지인데요. 탈원전 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우리 탈원전 운동가로 생생경제 사모 모셨는데 오늘 의원님으로 전화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국감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먼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오랫동안 탈원전 관련 활동을 해온 분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결과를 보면 특별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제격인 결과가 아닌가. 네. 그동안에는 특정 어떤 보수 언론지에서 단독이란 이름으로 계속 뭔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시끄러웠잖아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한 일상적인 통상적인 그런 감사 정도이고 특별히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나 아니면 그 폐쇄 결정에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네,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감사원의 발표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번 감사는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진 만큼 종합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는 탈원전 활동가셨으니까 또 그 입장이 있으실 테고 제가 그 반대쪽 입장에서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자, 지금 의원님께서는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경제성이 없다라는 그 조기 폐쇄를 결정했던 근거가 됐던 경제성이 없다는 건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이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네, 이건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성 평가 결과에 신뢰성이 좀 저하된다 이런 정도만 표현했죠. 아, 신뢰성이 저하된다. 그 근거는 뭐라고 제시했었나요? 근거를 그러니까 이 발전 단가하고 판매 단가가 있어요. 네네. 원전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모든 비용까지 다 합치면 이제 발전 단가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판매를 하면 판매 단가에 맞춰서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판매 단가가 높아야만 이 사업자는 이익이 생기겠죠. 근데 판매 단가 낮으면 사업자가 이익이 떨어집니다. 근데 발전 단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왜 올라가냐면, 그러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늘 가동을 하면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은 그런 발전 단가가 떨어지겠죠. 네. 운영비는 비슷할 테니까. 근데 네. 늘 이용하는 이용률이 좀 떨어지면 발전 단가가 다시 올라가겠죠. 2017년에 이용률이 40.6%였어요.
그 이유가 이 월성원전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수명 연장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서 자주 멈췄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이용률을 몇 %를 두냐 가지고 좀 쟁점이 됐던 겁니다. 근데 40, 60, 80% 중에서 60%로 한 거예요. 네. 60%로 한 게 문제가 된다고 계속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감사원에서 보기에는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 내린 거죠. 다만 판매 단가에서 이 판매 단가를 과거 실적 치료할 거냐 아니면 전망 단가로 할 거냐 여기서 얘기가 약간 서로 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네. 이게 서로 맞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발전 단가를 정할 때 그 기준과 판매 단가를 정할 때의 기준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잘 안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네. 그건 신뢰도가 좀 저하되니까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지금 의원님과 반대쪽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수원이 당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4조 원으로 분석한 게 근거였는데 이번에 정부 들어서 이 같은 분석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로 바뀐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2009년이에요. 네. 그 평가가 나온 게. 그러니까 2009년에 한수원 그때는 한전 자체 내부 보고서죠. 자체 내부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네. 제가 그걸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4조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원전이 온실가스가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적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편익이 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경제성 평가를 할 때는 이런 실제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재무 평가를 보는 게 아니라 외적인 비용들을 다 같이 돈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한 2조 5천억 되니까 합쳐서 한 4조 원 경제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온실가스 측면을 보면은 또 다른 외부 비용은 뭐냐면 원전 사고 비용을 넣었어야죠, 그러면. 근데 원전 사고 비용을 안 넣었죠. 네. 그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기 전이었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면은 그 사고 비용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작년인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원전 사고 날 때 비용이 얼마가 들 건지 월성원전 1,419조 8천억 원 나왔습니다. 네. 비용으로 치면 네. 이거 말고도 이제 추가 안전 비용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 4조 원 얘기할 때는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 연장한다고 하면서 원자로를 교체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비용을 미리 써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성 평가에는 매몰 비용으로 치고 그 돈을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추가로 이제 터빈 교체 비용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대책으로 안전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이런 비용들은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용 해결료 지금 비용들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안 됐고 회로 비용 저평가된 것도 포함 안 됐고 네. 주민들 건강 피해 비용도 포함이 안 됐고 근데 이후에 이런 비용들이 점점 더 올라가고 추가되고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평가를 하면서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원전은 노후화되니까 이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익되는 거는 떨어지고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성원전이 10년 동안 폐쇄할 때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었어요. 총 한 8,900억 정도, 그러니까 연간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전문가로 볼 때에도 지금까지의 뭐 비용, 안전 비용이라든지 사고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결과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고 이번에 경제성 평가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미 월성 1호기는 경제성 평가는 처음에 2009년에 하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했거든요. 네. 그런 경제성 평가를 할 때는 경향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경향을 보는 게 중요한데 네. 비용은 점점 올라가는 거였고 수익은 점점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 실적으로 봤을 때도 월성 1호기는 폐쇄하기 직전에 40.6%로 나올 만큼 수시로 멈추는 원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무평가 자체가 매년 마이너스 거의 1천억까지는 안 그런 시설을 제가 만약에 무슨 가게라도 하나 한다고 치면 내 돈 들어가면 그걸 누가 유지를 하겠습니까? 네. 그 유지 자체가 사실은 경영진의 배임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정치적 이제 쟁점이 되고 이슈가 돼버렸어요. 감사원장이 그렇죠. 이제 국감에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그 관련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건 한수원에서 자료의 대부분을 삭제하고 또 감사원의 감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감사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월성일호기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시기가 아닌가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을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 전체의 심판대인 양으로 이게 번져버린 게 아닌가. 그 시작은 저는 지난 총선 시기라고 보는데요. 총선 직전에 정말 이례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연달아서 몇 차례 열면서 그러니까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보수 언론, 근데 이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이 그 언론사에서만 유독 단독이란 이름으로 마치 월성일호기 이 폐쇄가 크게 문제가 있었던 양, 경제성 평가는 조작이 됐던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서 기사가 단독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정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8월 13일인가요? 아마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원과 감사원장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지금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쟁이 될 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네네. 그걸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 간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문제가 아니었나. 월성일호기는 사실 재판부에서도 그 수면 현장 과정 자체가 위법한 거였다라고 판결까지 받은 사안이었어요. 통상적인 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로 만들어 버렸고 오히려 정쟁 삼은 것은 보수 언론과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세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단독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기사가 그렇게 계속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진술 강요나 인권 침해 이런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오히려 감사 저항에 대한 감사 징계까지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자료를 삭제한 것도 제가 그래서 그쪽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자료를 삭제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최종 보고서 나가기 전에 중간 자료들을 이제 컴퓨터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제한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 징계를 받는 거니까 그거는 통상적인 감사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뭐 징계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건이지 이게 뭐 이렇게 크고 대단한 은폐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아니 왜냐하면 빤하거든요 숫자가. 그렇군요. 내용도 빤하고 은폐할 만한 내용도 아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 2시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의원님 말은 뭐 이거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번으로 소모적인 논쟁 좀 제발 멈췄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의원이 되기 전에도 얘기를 한 게 우리나라가 구한말, 조선말 때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사실은 개방을 하고 적극적으로 경제를 일으켜야 될 그 시기에 이렇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그린 뉴딜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경제 기회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후 위기도 극복하겠다고 뭐 미국도 그러죠. 지금 유럽도 그러죠. 지금 옆에 있는 중국조차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독 이 야당에 계신 분들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원전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근데 원전 시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돈을 넣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월성일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는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정쟁을 멈추고 전 세계가 향해 가는 방향으로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번 일이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나타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수출 경제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이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지금 큰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방향들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금 전기차, 배터리. 이게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 북돋고 이게 더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사양되고 이미 죽어가는 사업들을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전환의 시대에 그걸 못 쫓아가면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전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저 월성 1호기 관련돼서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의원님 통화 연결이 됐으니까 네네. 저희가 그 안전걸 소장하고도 이 택배 노동자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의원님실에서 의원님이 제기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그 고 김원종 씨의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제기하셨는데 이게 또 대필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최종 이제 우리 공단에서 방금 제가 그걸 질의를 하고 여기 지금 들어왔는데요. 저희 공단에서 그 근로복지공단인가요? 그 공단에서 이 산재 제외 적용 신청서 쓴 것이 대필이라는 거, 허위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대필로 그게 그 신청서가 무효화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무효가 돼서 이제 산재를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최소 3년치까지는 최대 3년치까지는 소급 적용 받는 걸로 결정은 됐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이 신청서 쓴 분들이 수십만 명이 됐는데 그걸 다 이제 한 번에 다 조사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다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저는 근데 오늘 새벽에 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이 건으로 보니까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네요. 택배 노동자분들이 그 일을 하려면 권리금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빚더미에 올라 앉으면서 과로한 노동에 어디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 현실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택배 노동자 과로 사회 언급하면서 새로운 불평등 구조다. 대책을 좀 서둘러 달라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산재 적용 의무화를 위한 법안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안 발의하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산재 제외 적용 신청서는 육아라든지 질병, 특별한 상황에서만 되게 이렇게 특수 노동자분들,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들이 그거 신청서를 써가지고 산재가 제외되지 않게 하는 그 법을 노웅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저희가 공동 발의를 했어요. 저희 민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공동 발의를 하셨거든요. 이게 처리가 되면 산재건은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허위 신고한 것들은 또 다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입직 신고라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하면 입직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그다음부터 이제 그 신고들을 이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고 김원종 님도 20년 동안 했는데 2020년 9월 10일 날 입직 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된 거예요. 20년 만에. 그 대리점에서도 3년 동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80만 명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입직 신고한 사람들은 그중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입직 신고건도 이제 다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쪽 산업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CJ 대한통운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이 더 올랐어요. 많이. 모든 데에서 지금 다 어려워하는데 여기는 지금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서 분류노동이나 이런 데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노동자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있어서 이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종감 때는 못 부르고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현장에서 좀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책 있는 답변을 저희가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기업을요? 기업을 부르셨군요. 네네네. CJ 대한통운 대표님이 전 나오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비공개긴 하겠지만 비공개를 하더라도 책임 있는 역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CJ가 매출이 거의 한 11조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한 수천억 될 것 같은데 분류노동자 투입하는 게 쿠팡은 분류노동자를 투입을 했어요. 근데 그 분류노동자가 이번에 또 돌아가신 거고. 근데 분류노동자 투입하는데 한 많이 들면 1,000억 원 정도, 수백억 원에서 그런 정도는 사실 내야지 앞으로 이 비대면 사회가 이제 본격화될 텐데
본격적인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생경제에서 늘 관심 갖고 마음 쓰는 주제들에 대해서 또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중에 소화하고 계셔서요. 저희가 꼭 한번 모시고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희원영 의원이었습니다.